박승주의 승승장구.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 근데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완벽히 준비된 사람은 없어. 그저 한번 시도해본 거고 기회를 잡은 거지.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기에 무언가를 시도하기조차 겁날 때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룬 크고 작은 성취들 완전히 준비돼서 이뤄낸 성과라기보단 운 좋게 이뤄낸 것도 있잖아요. 겁내지 말고 우리 한번 무엇이든 도전해봅시다. 성주 FM 92.7MHz 박승주의 승승장구, 저는 DJ 박승주예요. Sometimes 얼어버린 나의 너를 보면 잊어버린 I feel like coming, baby. 이기적인 너무해 매일 날 시험해. Please take me somewhere, yeah. Somebody 지금 느낌 so exciting. 나의 맘을 너무 들뜨게, yeah. 커피 한 사발을 마신 느낌. Somebody 지나쳤지만 굳이 안 필요해. 안무는 고개 돌렸지만 아니었지. 난 보이지가 않아 너 말고는. 심장 곧장 하늘 위로 뛸지 몰라. 아니잖아 아무개조차. 괜찮아 기분 너무 높아. 나도 혼란스럽지만 이미 구름 위. 공감 못한 친구들은 걸어다니지. Some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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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body 아마도 nobody, yeah. 은행 사거리에 핀 꽃 여전히 잘하고 있어. 가리고 있던 이름표 이제 너에게 떼어주고 싶어. 온기로 가득한데 넌 새벽인 걸까. 느낌 내라 우리 노름했던 날들을 녹이려 해. 굳이 빙빙 돌아가지 말고 날아가자. 그래 구름 위로 Let's go far away. Far away, far away, far away, yeah, yeah. All day I wish you to b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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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day, yeah, all day. 네, 성주 FM 92.7MHz 박승주의 승승장구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첫 곡으로는 로꼬와 화사의 Somebody 듣고 왔습니다. 오늘 오프닝으로는요,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 라는 말에 대한 어떤 반대되는 말을 가져왔어요.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라는 말 우리 너무 익숙하게 많이 들어왔죠.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언제든 뭔가 실패를 겪을 때마다 아직 준비가 덜 돼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 상대방은 나 말고 성과를 낸, 성취를 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열심히 준비를 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제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그런 말로 썼었어요.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 말을 들었어요.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는 건 아니야. 기회를 잡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완벽히 준비되지 않았었어. 완벽히 준비된 사람은 없어. 이런 말? 이 말도 저는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취직을 했을 때도 저는 합격의 기쁨을 느꼈을 때 어느 한켠으로는 아직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많다고 당연히 생각을 했고요. 제가 합격을 했을 때, 취업을 했을 때, 그때 가장 완벽히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기회를 잡았을 때에도 저는 준비된 자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은 근데 저에게 좀 심심한 위로가 됩니다. 제가 지금 시도하는 모든 게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시도조차 하고 싶지 않은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뭔가를 우리가 어떤 걸 할까요? 입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이직을 준비할 때 혹은 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할 때 이 회사에 내가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도전 자체를 안 하고 싶은 그 회사의 벽이 너무 커서 지원자 수가 너무 많아서 의욕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기회를 잡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은 아닐 거라는 그런 걸 떠올려 보면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자. 내가 기회를 잡을지 어떻게 알아? 나한테 운이 따를지 어떻게 알아? 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는 말인 것 같아요. 지난 화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지금 요즘에 그렇게 의욕이 없거든요.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슬럼프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거창하게 의욕이 없는 건 아니고 그냥 집에 있고 싶고 퇴근하면 그냥 집에 있고 싶고 출근을 해서도 얼른 퇴근해서 집에 있고 싶고 사실 그런 생각이 들고 예전 같았으면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했을 행사 진행 자리 같은 게 이제 들어오잖아요. 제가 제 직업이 아나운서다 보니까 저는 행사 진행을 자주 하는데 예전 같았으면 며칠을 밤을 새서 대본을 외워서 진행을 했을 그런 큰 행사도 어쩐지 의욕이 조금 떨어져서 얼른 하루빨리 그 행사가 끝났으면 좋겠고 예전 같았으면 정말 즐거운 떨림, 설렘을 느꼈을 일도 요즘에는 부담스러워서 하루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그런데 그럴 때도 저도 그냥 천천히 밟아 나가자. 그러면 이게 내 준비가 될 거고 완벽히 준비되지 않아도 이런 작은 거 하나하나가 쌓이면은 나에게는 자산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위로받으면서 그냥 좀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이 말이 어떤 새로운 걸 시도할 때, 도전할 때 큰 힘이 될 수 있길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로 오프닝을 시작해 봤어요. 자, 저희가 오늘은 또 시사 이슈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오늘 가져온 이슈는 기후위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는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대화를 나눠볼게요. 기후위기. 사실 저도 제로웨이스트에 관심을 아주 최근에 갖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제로웨이스트를 주제로 영상을 하나를 또 찍게 돼서 제로웨이스트를 주제로 영상을 찍는 제가 일회용품을 남발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서야 제가 제로웨이스트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사실 지금 제 옆에도 일회용품이 있거든요.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 몇 주쯤 전이죠? 아주 추웠던 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그 강추위가 정말 예사 강추위가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원인이 지구 온난화, 그 기후위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환경 문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에게 정말 피부에 와닿게 다가왔는지 심각성을 좀 오늘 같이 이야기해보고 우리가 정말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 주제를 가져와 봤거든요. 정말 제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에요. 전 일회용품 솔직히 많이 쓰는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가면서 정말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행동 단계까지 우리가 정말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주제를 선정해 봤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저희는 폴킴 그리고 헤이즈 그리고 픽보이가 같이 불렀습니다. 눈치 듣고 올게요. 내 얘기 좀 들어봐. 난 말야 어릴 적 친구들이 하는 말들에 너무 관심을 둬서 너무 휘둘렸어. 삶의 주인공은 지나가던 사람들 의미 없이 던진 말들에 또 상처받고 힘들어했지. 삶의 주인공은 끝없이 날아온 화살들을 여태 요리조리 피해 잘 지내왔는데 무슨 말을 해도 아무 소용없는 것 같아.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는 것 같아. 하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곳도 아직 너무 많은데 왜 자꾸 안 된다고 말하니. 또 눈치 보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들리지 않는 내 목소리 시간은 자꾸만 가고 아직 보고 있어 네 눈치. yeah. 너를 너무 사랑해서 모두 내게 맞춰주고 봤어. I can do anything 문자 봤어. 폰도 보기 힘들겠지 바빠서. yeah. 방해 될까봐 귀찮을까봐 혹시 잘까봐 그럼 깰까봐 yeah. 이런 말하면 답답할까봐 눈치만 보다가 이 밤이 지나가. 너무 보고 싶어 지금 너를 봐야 할 것 같아. 전화기를 들여 너의 번호를 누를까 말까. 제발 눈치 없이 누군가 내 폰 좀 뺏어가서 통화 버튼을 대신 눌러주면 좋겠어. 눈치 보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들리지 않는 내 목소리 시간은 자꾸만 가고 아직 보고 있어 네 눈치. 동거리 솔직해도 돼.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내게 되묻고 있어 돼. 모든 다 예쁘지 않아도 돼. 내 말투도 굳이 안 바꿔도 돼. 나야 눈치 보지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솔직한 네 모습을 보여줘. 솔직한 네 마음을 보여줘. 거쳐가는 마음처럼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 시간은 이번만 가고 다시 보고 있어. 눈치 보지마. 거쳐가는 마음처럼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 시간은 이번만 가고 난 또 보고 있어 네 눈치. 성주 FM 92.7MHz 박승주의 승승장구 여러분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폴킴 헤이즈 픽보이의 눈치 듣고 왔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한 달쯤 전
날씨 너무 추웠죠. 그때 정말 뜨거운 물을 그냥 공기 중에 뿌리면 바로 얼어버릴 정도로 추웠다고 하는데요. 또 어떤 곳은 갑자기 겨울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씨, 기후위기라기에는 지금이 겨울이기는 하니까 그냥 겨울이었던 거 아닌가? 좀 추웠던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좀 추웠다고 하기엔 심각했습니다. 작년 12월 중순에는요. 1973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평균 기온이 가장 낮았고요. 1월에는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한파특보가 1월에 내려졌다는 거, 피해가 얼마나 컸냐면 일상생활에서는 시설물이 얼어서 물을 못 쓰는 곳이 많았다고 해요. 이 폭설이나 강풍으로 비행기가 끊긴 경우도 있었고요. 기차가 늦기도 했고요. 추운 날씨 때문에 길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가에서도 이제 피해가 컸죠. 농가에서는 겨울에 자라는 배추, 대파가 꽁꽁 얼어서 부서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비닐하우스가 눈의 그 무거운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농산물 가격 더 오를 수도 있다고 하네요. 관련된 기사 읽어드리자면 이제 설 연휴 2월에 그 연휴의 막바지부터 한반도 전역에 한파, 폭설이 들이닥쳐서 신선식품의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호남, 제주 등 겨울철 과일, 채소의 주요 산지에서 작물이 얼어서 출하하지 못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다. 비닐하우스 내에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데 드는 연료비도 크게 올라 이 부담이 신선식품의 가격에 전가되고 있다. 한파와 폭설은 농작물의 생육뿐만 아니라 수확과 물류에도 차질을 주기 때문에 추위가 물러난 뒤에도 농작물 가격이 한동안 상승세를 유지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춥다고 해서 집에 따뜻하게 있는다고 그게 능사가 아닌 거죠. 우리의 정말 일상생활, 생필품, 혹은 농식물은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품 가격에도 직격타가 왔다고 합니다. 겨울철 농산물 물가가 치솟은 그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추위 때문인데요. 전라남도와 제주도에 특히나 한파 폭설이 이어지면서 그 동절기의 작물이 냉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전남 지역의 배추와 대파는 당분간은 출하가 또 어려워졌다고 하네요. 작물이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출하 지연에 따른 가격 상승도 예상되고요. 제주도의 경우에는 당근과 무가 추위로 인해서 출하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하우스 재배 비용이 급등해서요. 하우스에서 생산된 그런 농작물, 식물들 다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난방비가 또 큰 폭으로 올랐잖아요.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려면 난방이 돼야 되는데 난방비가 또 크게 오르면서 농가에서는 그 방한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겨울철에는 추위를 막기 위해서 비닐하우스에 비닐을 두세 겹 덧붙이기도 하고요. 또 그 비닐하우스를 고정해야 되잖아요. 폭삭 무너지지 않게 파이프를 추가하는 등 시설 보수를 하고 있지만 또 올 겨울에는 이 작업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게 비닐값을 아끼려는 이유도 있는데요. 한 광주의 원예농협의 관계자는 비닐하우스에 쓰는 비닐은 원래는 1년 쓴 뒤에 교환하는 게 원칙이지만 대부분 농가가 비닐값을 아끼고자 2년, 3년 같은 비닐을 사용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 오래된 비닐을 사용하면 그 투광률이 떨어지고요. 난방 효과가 감소하니까 작물의 생육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이 비닐하우스에 사용하는 그 필름이라고 하죠. 비닐의 가격이요. 주 원료가 폴리에틸렌인데요. 이 폴리에틸렌의 가격이 급등했어요. 2021년보다 지금 구입하는 가격이 20%가량이 오른 1kg당 5,600원에서 7,950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비닐값이 오르니까 또 비닐하우스 내에 따뜻한 난방이 유지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악효과, 악영향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농산물의 가격이 당분간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지난 1월까지만 해도 설 연휴 이후에는 농작물 수요가 줄어들어서 가격이 안정될 거다라는 게 예상이었어요. 유통업계의 예상이었는데 이 강추위에 폭설까지 찾아오니까 신선식품은 당분간은 계속해서 높은 시세를 유지할 거라고 관측이 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악천후가 악순환을 만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연료비가 상승해서 부담이 되자 생육의 온도를 1, 2도 낮추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의 농작물들은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비용 부담을 이기지 못해서 시설 재배를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나면 출하량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또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나아지겠죠.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위기에 따른 어떤 경제적인, 실질적인 피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도 이상 한파가 나타났어요. 몇 군데 나라를 함께 살펴보면요. 먼저 대만입니다. 겨울에도 15도 안팎으로 따뜻한 나라여서 대만은 원래 겨울철 휴양지였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휴양지였는데요. 대만에도 이상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얼마나 추웠냐면 이틀 동안 약 150명 가까이 사망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기사를 하나 읽어드리자면 따뜻한 겨울 여행지로 사랑받던 대만에서 이틀 사이 총 146명이 추위로 급사한 걸로 추정된다. 이 대만이 워낙 따뜻한 나라였기 때문에 한파에 대해서 대비가 우리나라보다도 좀 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위를 견디는 게 익숙지 않다 보니까 더더욱 이 사망자 피해가 늘어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현지 매체가 소방 통계를 인용해서 48시간 동안 대만 전역에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보고됐는데 수도 타이베이에서는 28명, 교통의 중심지인 타오위안에서는 26명이 숨져서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차이나타임즈는요, 사망자들이 모두 50세가 넘는 중년에서 고령자라며 사인이 날씨와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대만의 기상국은 저체온증 및 농작물 한파 피해에 주의하라고 거듭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례적인 강추위에 이 대만에서도 피해가 있었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피해가 있었다고 하네요. 원래는 영하로 떨어진 적이 없는 시기인데 이 기온이 평소보다 약 30도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때문에 적어도 157명의 주민과 7만 마리의 동물이 목숨을 잃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한파가 아니라 날이 이상하게 따뜻하거나 극단적으로 더웠던 사례도 있었어요. 유럽은요, 지금 최근이 겨울 중 정말 역대급으로 따뜻했다고 합니다. 스위스의 알프스는 겨울 기온이 사상 최초로 18도를 넘어서요. 많은 스키장들이 문을 닫았다고 하고요.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 같은 유럽은 대부분 지역이 평소보다 5도 이상 따뜻했다고 합니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여름을 보내고 있는 남반구의 나라인데 기온이 46도까지 올라서 8명이 열사병으로 숨졌다고 해요. 이 폭염은 기상관측 이후에 정말 손에 꼽을 폭염이라고 합니다. 심각합니다. 그쵸? 기후위기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너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그리고 또 앞으로는 또 어떻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올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지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저희는 노래를 한 곡 더 듣고 와서 지금 이 이상기후가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맞는지 그리고 기후위기로 인해서 어떤 전 세계적인 패턴이 바뀐다면 어떤 문제가 찾아올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어떤 노래를 듣고 올 거냐? 저희는 김아름의 사이 듣고 오겠습니다. 네온 사인 가득한 거리에 어두운 나의 밤을 밝혀줘
보내곤 해 아무도 모르게 말야 길어진 그림자 속에 네가 보여 어쩌면 우린 같은 마음일까 네온사인 가득한 거리엔 어두운 나의 밤을 밝혀줘 차가운 도시 속 너와 나 단 한마디면 우린 특별해져 우리 사이 거리를 좁혀줘 너와 나 사이의 작은 틈이 사라져 보이지 않도록 한 걸음만 더 다가와줘 잠이 오지 않는 이 시간에 너의 생각으로 취해 넌 다른 이유로 날 헷갈리게 해 이제는 알 수 있지만 길어진 기다림 끝에 네가 보여 어쩌면 우린 같은 마음일까 이보다 달콤할 순 없어 저 멀리 느껴지는 네 향기 이대로 시간이 멈춘 듯 단 한마디면 우린 새로워져 거리에 울리는 멜로디 우리를 아름답게 하잖아 소란한 사람들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가 들려 잊혀질 이야기를 나누고 싶진 않아 떨리는 목소리 너에게 들킬 것만 같아 우리 사이 거리를 좁혀줘 너와 나 사이의 작은 틈이 사라져 보이지 않도록 한 걸음만 더 다가와줘 성주 FM 92.7MHz 박승주의 승승장구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김아름의 사인 듣고 왔습니다. 네, 저희는 지구온난화, 기후위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기후위기, 지구온난화의 영향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가 강력한 폭염과 파괴적인 홍수 등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이제는 뉴 노멀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뉴 노멀, 새로운 표준이란 거죠. 31일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막한 제26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에서 그 개막일에 맞춰서 2021 기후 상태 보고서를 냈는데요. 세계 기상기구가 거기에서 우리의 눈앞에서 변화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이 지구온난화, 기후위기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건데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이래 지난 20년간 평균 온도가요. 산업화 이전 대비 처음으로 섭씨 1도 높아진 걸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이제는 2년 전이네요. 2021년 지구 해수면이 최고치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기후위기로 전 세계에서 원래 그 기상 날씨 패턴이 사라지고 극단적인 기후가 나타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먼저 가장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인간에게 오는 그 피해,
재난은 평등하지 않단 겁니다. 이 전기나 난방이 잘 마련된 곳에서 사는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 이 소득 차이에 인해서 이상기후로 인한 어떤 생명, 안전에 대한 피해가 다르다는 거죠. 예전에 몇 화였죠? 그 박승주의 승승장구 이전에 제가 들려드렸던 그때도 기후위기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예시를 들었던 것 같아요. 기생충에서 그 말이 나오죠. 조여정 배우가 비가 오니까 공기가 맑아졌다 그 말을 하거든요. 아주 대저택에 살고 있잖아요. 그 대저택에서 깨끗해진 하늘을 보면서 비가 왔더니 정말 홍수가 쏟아졌을 때 비가 오니까 뭐 미세먼지가 싹 개었네 뭐 이런 비를 긍정적으로 보는 말을 하는데 같은 날 그 비가 왔던 날 송강호 배우가 연기했던 그 가난한 역할의 그 가족은 홍수가 나서 그 반지하 집에서 물을 퍼낸다고 막 바가지로 창문 밖으로 막 그 들이치는 비를 퍼내요. 그게 정말 극단적인 사례죠. 재난이 소득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 정말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기사를 하나 또 가져왔어요.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25도까지 내려가는 최강 한파가 몰아친 2월 25일 확인된 사실이다.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지난달에 가스비와 전기료가 가파르게 1월에 오르면서 가계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쪽방촌과 같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서민들은 더욱 시린 겨울을 보내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용산구에 있는 한 쪽방촌을 촬영을 했는데요. 서울신문이 용산구에 있는 쪽방촌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를 두 개를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서 비교를 했어요. 외부 벽면의 온도가 높을수록 빨간색이 되고요. 낮을수록 파란빛을 띠는데요. 아파트의 벽면은 9.6도로 전반적으로 붉었던 반면 쪽방촌의 벽면이 영하 13.2도로 푸른 빛을 띠는 곳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아파트 단지와 쪽방촌 두 건물 외부 온도가 온도계로 감지했을 때 20도 이상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말 그 부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같은 날씨도 다르게 느껴진다는 어떤 실험이었고요. 김진호 한국에너지공단 녹색건축센터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들의 경우 단열재 폭이 20cm를 유지하도록 돼 있지만 그 쪽방촌의 단열재 두께는 5cm에서 10cm, 절반보다 적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쪽방촌의 열 손실이 아파트 대비 70%에서 80%, 그래서 내부 온도를 1도 올리는데 쪽방촌은 아파트에 비해서 7%의 난방비가 더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난방비, 가스료, 전기료 많이 올랐는데 소득이 적어서 쪽방촌에 사는 경우에는 난방비가 더 든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또 관측이 됐고요. 정부는요, 노인과 임산부 등 에너지 취약층을 대상으로 연 70억 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발행했지만 현장은 여전히 춥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인 정성철 씨는 쪽방이나 고시원 거주자는 난방비 때문에 식비 등의 지출을 극도로 줄이면서 생활한다. 유일한 지원인 에너지 바우처는 지원층이 한정돼 실제로는 누락된 취약계층이 많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작년 봄과 가을은 또 너무 더웠다고 해요. 우리가 이게 또 먼 과거의 일로 볼 일이 아닌 게 곧 여름이죠. 곧 봄이고요. 이게 얼마나 더울지 걱정을 해야 합니다. 날씨의 그런 신기록이 계속해서 깨지고 있는 상태여서 작년의 봄과 가을은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고로 더웠다고 합니다. 재작년은 4계절의 평균 기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았고요. 네, 그리고요, 기후위기로 인해서 기후우울증이라는 말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이상기후가 잦아지면 일용직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상기후가 잦아져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또
기후 우울증, 정신질환이 늘어나는 등 정말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기후위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 우울증이 어떤 거냐면요. 기후위기의 그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불안인데요. 불안, 스트레스, 분노, 무력감 등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냥 만든 말이 아니고요. 그냥 생긴 말이 아니고요. 2017년 미국 심리학회에서 정의한 우울장애라고 구분이 새롭게 됐다고 합니다. 연구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나서서 기후 우울증의 심각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느 연구를 또 봤을 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청소년들에게 기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지 우울한지를 물어봤는데 날씨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덥고 극단적으로 춥고 청소년들은 또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주역이니까 앞으로 자신의 20대, 30대 자신이 살아가는 그 긴 미래를 걱정하잖아요. 그 걱정하는 젊은 세대에서 기후 때문에 내 미래가 불안정해질까봐 너무너무 불안하다고 답변을 한 결과가 정말 높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기후 우울증이라는 게 정말 있구나. 저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좀 흥미로운 분들이 계시다면 검색을 해보세요. 기후 우울증. 정말 그 기후 위기 때문에 불안, 스트레스, 무력감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지 궁금해요. 그렇다면 저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일단 지금 정부는 이번 추위를 두고 취약계층에게는 난방비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추위가 꺾이면 또 미세먼지가 심각해지죠. 겉모습만 바뀐 어떤 기후 재난이 또 찾아올 거고, 여름엔 극심한 더위가 찾아올 거고, 가을에는 또 가을까지도 더울 거고, 겨울에는 또 극심한 한파, 봄에는 미세먼지, 계속해서 그 겉모습만 바뀐 기후 재난이 찾아올 거라서 이런 난방비 지원 같은 건 좀 너무 겉에만 치료를 하는 거다라는 지적이 또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그 탄소에 대한 배출을 줄여야 된다라는 해결책이 등장을 하고 있죠. 제가 말이 꽤나 빨랐던 것 같아요. 숨이 좀 차서 여러분들도 혹시 숨이 좀 찰까요? 음악을 한 곡 듣고 올까 합니다. 저희 노래를 듣고 와서 오늘의 힐링 한마디를 또 들어볼게요. 그런데 오늘의 힐링 한마디 제가 혹시 지난주 방송 들으셨나요? 힐링 한마디가 딱 한 문장이어서 노래 중간에 끊고 이렇게 한마디를 하고 제가 또다시 잠깐 퇴장을 하기가 조금 타이밍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노래를 한 곡 쭉 듣고 와서 제가 이 명대사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가 들을 노래는요, 문수진 씨가 불렀습니다. 밤거리 듣고 올게요. 모든 불이 꺼진 조용한 밤거리를 걸어 혼자 된 이 느낌에 모든 불이 꺼진 조용한 밤거리를 걸어 혼자 된 이 느낌에 어떻게 왜 날 떠나니까 주고 간 믿음 다 가져가 지금 안 변해 절대 이젠 그만할래 끝까지 더 쉽게 포기한 걸 생각해 넌 우리 함께 걷던 곳에서 나 이제 혼자 내버려둔 너를 보내 잠깐 시간이 지나면 난 변할게 네 모습 웃으며 떠올릴게 이 밤이 지나고 잠이 들 땐 널 찾지 않게 모든 불이 꺼진 조용한 밤거리를 걸어 혼자 된 이 느낌에 모든 불이 꺼진 조용한 밤거리를 걸어 혼자 된 이 느낌에 그날에서 모두 멈춘 것처럼 네가 내게 했던 말도 지워지지 않아 불 꺼진 방에 앉아 떠올릴 땐 텅 빈 내 맘에 떠난 널 생각해
잠들지 못한 밤에 지난 추억에 묶여 너를 밀어내고 난 뒤에 다시 잠에 들겠지 난 우리 함께 걷던 곳에서 나 이제 혼자 내버려 둔 너를 보내 잠깐 시간이 지나면 난 편하게 네 모습 웃으며 떠올릴게 이 밤이 지나고 잠이 들 때 널 찾지 않게 어둠 불이 꺼진 조용한 밤거리를 걸어 혼자 된 이 느낌에 어둠 불이 꺼진 조용한 밤거리를 걸어 혼자 된 이 느낌에 어둠 불이 꺼진 조용한 밤거리를 걸어 혼자 된 이 느낌에 어둠 불이 꺼진 조용한 밤거리를 걸어 혼자 된 이 느낌에 박승주의 승승장구. 그 먼저 만나자면 나오고 나도 내었는데 참 엊그저께 만난 것 같아 그냥 한두 번쯤 만났을 땐 아무렇지 않았는데 왜 오늘은 좀 별로인 걸까 이제 울지 않고 웃어서일까 너도 좋은 연애를 해서인 걸까 나만 여기서 동 떨어져서 아무렇지 않은 척해 뭘 위해서 우린 왠지 다시는 안 보게 될 것 같아 그냥 인스타그램에서만 볼 거야 우리 사이는 아무것도 아니게 돼도 좋을 거야 나 가끔 연락하던 애니까 상처받지 말자며 우린 서로 다독였는데 이렇게 다시 뜸해진 걸까 가끔 잊을만 하면 하찮은 인사말을 전해 그런 가벼운 친구더라 이제 술에 취하긴 싫더라 네가 행복하다니 좋더라 나도 여기 멈춰서지 않고 이젠 앞으로 나가야 하지 그래서 우린 왠지 다시는 안 보게 될 것 같아 그냥 인스타그램에서만 볼 거야 우리 사이는 아무것도 아니게 돼도 좋을 거야 나 가끔 연락하던 애니까
성주 FM 92.7MHz 박승주의 승승장구 같이 듣고 계십니다. 네, 저희는 노래 두 곡을 이어서 듣고 왔는데요. 문수진의 밤거리 그리고 결의 가끔 연락하던 애 이렇게 두 곡을 들었습니다. 명대사 소개해 드릴게요. 브레이크 없는 차는 속도 못 내요. 벽에 박아야 서는데 속도를 낼 수가 있나? 라는 말을 오늘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드라마 스타트업에 나온 대사인데요. 지난주 승승장구 여러분 혹시 들으셨나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도 그 스타트업 명대사를 가져왔어서 다음 주에 소개해드릴 것도 스타트업에 나오는 명대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사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브레이크가 없는 차는 속도 못 내요. 벽에 박아야 서는데 속도를 낼 수가 있나. 평소에는 브레이크만 밟더니 엑셀을 밟을 땐 또 밟으시네요. 뭐 이런 말이 있자 그 다음 대사로 나온 말이거든요. 이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브레이크 없이 막 가면 안 된다 라는 내용이에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겁이 나서 속도를 못 낸다. 그러니까 밟을 땐 밟고 브레이크도 있어야 된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드라마의 맥락 말고 제가 이 대사만 딱 봤을 때 느낀 건 저는 이게 좀 휴식이 있어야 달릴 수 있다 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한번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드라마 맥락에서는 이제 드라마가 스타트업이니까 그 수지 역할이 스타트업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이 늘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는 안 될 거예요. 브레이크만 막 걸다가 어느 하나에서는 확 밀고 가니까 이렇게 뭐 밀고 나갈 줄도 아시네요 라고 하자 브레이크를 얘기한 건데 우리가 브레이크를 쉼이라고 하잖아요. 브레이크가 없는 차는 겁이 나서 엑셀조차 못 밟는다라는 게 우리가 쉼이 있어야 달릴 수 있다라고도 해석이 되는 것 같지 않나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저는 그래서 그거예요. 쉼이 있어야 엑셀도 밟는다. 쉼 없이 가면 사실은 그 쉼 없이 달린 그 끝이 결코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가끔은 쉬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글쎄요. 그런 정작 저는 그렇게 잘 쉬지 않는데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요즘은 막 달리는 열정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거든요. 정말 뭔가 쉬고 싶은데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 약간 이런 상태여서 그럼에도 쉬어도 괜찮아 라는 말이 저는 사실은 듣고 싶었나 봐요. 이런 류의 대사만 가져오게 되는데 그거는 비단 저뿐만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듣고 싶은 말이잖아요. 잘하고 있으니까 좀 쉬어도 된다. 그리고 사실 쉬지 않는 사람은 쉬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정말 쉬지 않잖아요. 잘하고 있다는 어떤 지표로 삼고 더 달렸으면 달렸지.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쉬세요. 쉬어도 돼요. 잘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마음 한켠은 좀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명대사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앞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오늘의 시사상식을 전해드렸다 보니 다행히 지금은 클로징 때 시간이 좀 남았네요. 최근 몇 주 동안은 클로징을 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명대사만 딱 소개해드리고 여러분 안녕 이랬었는데 지금 시간이 좀 남은 걸 보니까 마음이 좀 편하네요. 이런 시간에 저는 제 TMI 막 얘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너무 공부만 하고 시사 이슈만 소개해드리고 그런 걸 여러분들은 더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일단 제가 그래서 최근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제가 원래 클로징 때 영화 소개해드리잖아요. 사실은 몇 주 전이죠?
셔터 아일랜드를 제가 꼭 보고 싶다고, 오늘 방송 끝나고 집에 가서 셔터 아일랜드 보겠다고 제가 막 호언장담을 하고 집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못 봤어요. 근데 그 뒤에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해서 제가 퇴근하고도 너무 피곤하지만 셔터 아일랜드가 그렇게 재밌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주변에 셔터 아일랜드 재밌어요, 다시 볼까요? 다시 보기 할까요? 이랬을 때 다들 너무 재밌다고, 꼭 보라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얘기는 해줄 수가 없다, 너무 반전이라서 라는 얘기만 다들 공통적으로 하셔서 그 반전이 뭔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셔터 아일랜드를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못 봤고요. 대신에 제가 영화관에 가서 본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공포영화라고 하나요? 메간을 봤는데요. 지금도 상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최근에 제가 영화관에서 봤고요. 장르가 공포가 맞나? 공포로 나오네요. 검색을 했을 때는 장르가 공포, SF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영화는 아니고요. 겟아웃 감독이 맞나? 제임스 완 감독 여러분 아시나요? 이 호러 공포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제임스 완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제임스 완 감독이 겟아웃이 맞나요? 일단 소우의 감독이라고 하네요. 컨저링 감독이 있고요. 이 우리 공포 영화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이 감독 참 익숙하게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인시디어스 감독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이번 공포 영화를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SF 영화다 보니까 그 인공지능을 다룬 영화거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을 살짝 제가 받았냐면 공포 영화 척키의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터리를 뺐는데 움직이는 그런 게 좀 척키와 유사하다고 느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화를 추천하냐 안 하냐, 아주 시간 죽이기용으로는 괜찮다라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거대한 감동이라든지 공포는 저는 느끼지 못했지만 그냥 흥미롭게 재밌게 보기에 재밌다, 괜찮다라고 느꼈고요. 근데 약간 저는 무섭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포영화 느낌은 아니었다라고 영화평을 남기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정말 많은 장르를 보고 와서 여러분 원하시는 장르를 말씀해보세요. 공포영화는 이걸 추천드리고요. 감동은 이거고요. 뭐 코믹은 이거고요. 하고 싶은데 제가 정말 보는 그 장르가 공포에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공포영화로 메간 최근에 봤는데 그래도 재밌었다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남은 시간 동안에 제가 기억나세요? 그 방송은 또 몇 주 전이죠? 공포 경험을 했다. 굉장히 무서운 경험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또 하나의 어떤 무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론이 드러났어요. 귀신의 소행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안 무서운 이야기인데 최근에 비가 왔어요. 저희 동네에. 저는 지금 경산시에 살고 있는데 비가 왔어요. 그래서 그 비가 온 아주 새벽에 무서웠죠. 전 지금 혼자 살고 있으니까 근데 되게 무섭진 않았고 그냥 뭐 캄캄하게 비가 오네 이러면서 자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오네 휴대폰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 휴대폰, 집에 와이파이가 연결이 돼 있던 휴대폰이 제 데이터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는 사실은 왕왕 있었던 일이어서 제 셋톱박스가 좀 말을 안 들어서 그냥 데이터로 바뀌었네. 근데 갑자기 TV가 꺼지는 거예요. 무서웠거든요. TV가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TV가 그냥 조용히 착 꺼지는 게 아니고 팍 소리를 내면서 꺼졌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랬는데 제 집에 현관 센서 등이 눈에 이렇게 보이는 위치에 있거든요. 현관 센서 등이 깜빡깜빡 거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죠. 그래서 와 진짜 무섭다.
TV는 꺼졌는데 형광등은 켜지니까 현관의 센서등이 켜지는데 TV는 꺼졌으니까 전기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또 제가 이제 제 눈에 그 인터폰이 보이는 위치에 있거든요. 현관 인터폰이 켜지는 거예요. 정말 무섭죠. 아, 공포 BGM을 틀고 얘기를 할걸. 지금 BGM을 틀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인터폰이 켜져서 1층 주차장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1층 주차장이 보였다가 꺼졌다가 또 보였다가 꺼졌다가 현관등 그 센서등이 꺼졌다가 켜졌다가 TV는 아예 안 켜지고 너무 무서워서 이게 무슨 일이야? 전기가 나갔으면 아예 아무것도 안 돼야 되는데 이건 왜 돼? 인터폰은 왜 돼? 이러고 있었는데 한참을 이제 컴컴한 상태로 냉장고도 켜지지 않는 정전 상태가 됐어요. 두꺼비 집도 안 올라갔고요. 그랬다가 일단은 그때가 한 새벽 2시 반, 3시였어요. 잠을 자야 되는데 휴대폰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정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 귀신보다 무서운 게 내일 출근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알람이 안 울리니까, 배터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가 아니다. 무서워할 때가 아니다. 얼른 자고 알람만 맞추고 휴대폰도 하지 말자. 그래서 휴대폰 손전등을 켤 생각도 못하고 그냥 잤어요. 일단 너무 피곤하기도 해서 새벽이니까. 자는 와중에도 이제 조금 무섭다 보니까 선잠을 자잖아요. 자는 와중에도 TV가 몇 번이고 켜졌다 꺼지고 현관 센서 등이 몇 번이고 인터폰이 몇 번이고 꺼졌다가 켜졌어요. 그래서 진짜 무섭다 이랬는데 잠이 무서움을 이겨서 자고 일어났는데 저희 회사 주임님이 저랑 같은 동네 완전히 근거리에 살거든요. 그분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전이었었다고. 동네가 정전이었대요. 저는 혼자 살다 보니까 창문을 보면 왜 이제 건물들이 깜깜해진 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 너무 무서워서 정전을 확인할 새도 없었던 거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도 무섭지 않은 일이었는데 저 혼자는 정말 공포했던 일화였어요. 네, 여러분 이런 공포 이야기 좋아하시나요? 전 정말 흥미로워하거든요. 저에게 그런 일이 좀 무서운 일이 생기니까 정말 신기하고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재밌는 일 생기면 제가 꼭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저희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곡 들으면서 박승주의 승승장구 막을 내려보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곡으로는요. 10cm의 서랍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어린 햇살 아래서 뛰어놀곤 했었던 가쁜 숨결 굽히진 골목 지나 길을 따라가 보면 같은 기억 어른이란 시간은 아직 어색하게도 나를 채워 많은 게 변했다 해 여긴 그대로인걸 You feel the same 땀에 젖어 놀았던 우리는 너와 난 이제 돌아갈 순 없지만 날 가진 서랍 속에서 작았던 서로를 기억해 When I'm far from home always 떠올라난 아직도 반짝이던 네 두 마주보던 그림자 마주보던 우리는 여기 still same
시간은 언제나 날 울리는 존재지만 놓질 못해. 많은 게 더 지날 때 여긴 또 하나의 R1 같은 우린 어딜까. 날 가진 서랍 속에서 작았던 서로를 기억해. When I'm far from home always 떠올라 난 아직도 반짝이던 네 두 눈 혼자서 숨겼던 널 향한 마음을 알게 하진 않을 거야. 널 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담을게 두 눈에 언제든 항상. 날 가진 서랍 속에서 작았던 서로를 기억해. When I'm far from home always 떠올라 난 아직도